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와서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줌달 교재로 2단원이고요. 원자, 분자 및 이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단원이 이제 모두 섞여야 되는데 앞쪽에 이제 기본적인 화학 양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일반항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줌달 교재는 이제 끊어져 있어서 이렇게 단원별로 가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줌달 교재는 이제 섹션별로 쭉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간단하게 말로 풀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뭐 굳이 이제 수업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내용을 같이 묶어서 해드릴 거고요. 저 뒤쪽에 이제 제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까 해요. 그래야지만 반응이 좀 잘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이제 원자, 분자 및 이온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먼저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줌달 교재로는 2.3 하고요. 2.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돌턴의 원자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원자에 대해서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발견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묶어서 갈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이제 중요한 사람이죠.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돌턴의 원자설, 그러니까 돌턴이 처음으로 원자를 제시했죠. 원자라는 어떠한 그 입자를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원소는 작은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물질을 구별할 때요, 원소, 호돈소 물질 이렇게 있을 때, 그 호돈소 물질은 뭐로 구성된다고 그러냐면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입자는 이제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자하고 분자의 차이점 아시죠? 원자하고 분자의 차이점, 그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고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고요. 얘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물론 분자성 물질도 있고요. 분자성 물질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분자에 대한 정의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아보가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할 거예요. 어쨌든 원자는 아주 작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물질 측면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 및 화학적 성질이 같으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턴이. 그죠?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 및 화학적 성질이 같고요. 다른 종류의 원자는 질량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이것이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사실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는 뭐 때문에 다르냐면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다르죠. 그죠?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엄밀히 보면 다르지만 이 말이 잘못되어 있는 얘기라고 굳이 찍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동위 원소에 대해서 주로 존재하는 것 내지는 평균 원자량을 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합물을 구성할 때 성분 원자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사실은 돌턴의 원자설은 이러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단지 원자의 재배열이 있다. 이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원자의 재배열. 원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 시에는 원자의 재배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돌턴은 원자를 어떻게 했냐면 돌턴은 당구공 모양. 그래서 속이 꽉 차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쪼갤 수는 없죠. 원자를. 그런데 우린 다 쪼개서 봐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여러 가지 뭐 원자 핵, 전자,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쪼갤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속이 꽉 찬 그런 입자로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이제 우리가 양론을 맞출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굳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보게 되면 조금씩 좀 틀린 말,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다룸에 있어서는 쓰는 입자들이 이제 기본 단위가 원자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돌턴의 원자설에서 원자는 핵 반응을 통하여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요.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질량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원자의 모양 자체도
속이 꽉 차 있지 않은 구조지만 어쨌든 우리는 화학 반응을 다룰 때 이제 원자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중에 뭐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를 반응시키면 이렇게 물 분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 H 원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H 원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죠? 산소 원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두 분자 생기는데 이때 이 원자 자체를 쪼개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원자 쪼개고, 그러니까 원자 상태 그대로 있고요. 원자 상태 그대로 있고요. 단지 화학 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원자 재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식을 쓰듯이 특별하게 이것을 뭐 틀렸다 이렇게 해서 뭐 파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서는. 되시겠죠? 그리고 핵 반응에 대해서는 저 뒤에 우리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단원쯤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뭐 그거를 뭐 서브 아토믹 파티클 이렇게 부르는데, 원자를 구성하는 어떤 작은 알갱이들을 다시 찾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발견 실험이 뭐였냐면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톰슨의 캐소드의 익스페리먼트, 음극선 실험이라고 그래요. 얘를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이다. 음극에서 뭔가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캐소드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돼야지만 이게 튀어나가요. 그건 좀 이따 왜 그런지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 음극에다가 어떤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뭔가 튀어나가는 게 보였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진공관이라 그래요. 진공관이라는 건 상태가 뭐겠어요? 진공이겠지. 그런데 그냥 완벽히 진공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어떠한 뭐 입자든 선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뭐 파동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나가는 어떠한 그 상황들이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안을 아주 희박하게 형광물질로 채워요. 아주 희박하게 형광물질로 채워요. 만약에 너무 많이 채우면 그러한 형광물질들이 이러한 음극에서 나오는 어떠한 물질을 대상을 지나가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거의 희박하게 그리고 경로가 보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산 속에 가면 숲풀이 이렇게 있을 때 빛이 들어가는 경로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왜 보여?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보이죠. 어쨌든 그러한 현상처럼 일단 이제 희박하게 어떠한 형광물질 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극에다가 뭔가 고전압을 때려주니까 뭔가 튀어나갔다.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죠. 별로 그런 거. 그지?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이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뭔가 하고서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걸어줬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전기장 이렇게 하는 거야. 전기장. 전기장. 우리가 운동하는 공간을 운동장이라 하듯이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플러스극으로 휘었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대법칙은 뭐야? 마이너스는 플러스 좋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로 휘었으니까 뭔가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아마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나 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고 확인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떠한 이제 판을 놓게 되면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그림자가 생기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입자냐 파동이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빛이 쬐어질 때 대상 물질이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뒤에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럼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가 입자다 파동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뒤쪽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직진성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얘가 직진하고 있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바람개비를 놨대요. 바람개비를 놨더니 얘가 이렇게 부딪혀서 돌아가더래. 그러면 얘는 파동은 아니고 입자인가 보다. 왜냐면 입자가 때려 돌아가지. 그지? 내가 어떤 대상을 째려보고 있으면 돌아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입자구나.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찾았죠 일단. 그죠? 마이너스를 띄고 있구나. 직진하는구나. 입자구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한 거야? 톰슨은 얘를 전자라고 부른 거예요. 요 관은 진공관인데 이게 형태가 여러 개가 있죠. 이제 크룩스관이라 하기도 하고, 크룩스라는 과학자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실험을 한 사람은 많았지만 어쨌든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